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시민이 반도체 주식 투자 수익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성남 모란민속 5일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모란시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환경 개선과 정비 사업 등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특히 한 상인은 이 대통령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샀다가 한때 7천만 원 손실을 봤지만 현재 3억 5천만 원 수익이 났다며 투자 성공 사례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잘했다고 답했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에서 벗어나 금융자산 투자 확대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인공지능 AI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절반 넘게 담은 미국의 라운드 힐 메모리 ETF가 출시 6주 만에 13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외신에 따르면 이 펀드는 인공지능 인프라 열풍에 힘입어 테마형 ETF의 상징이었던 캐시우드의 아크 자산 규모를 단숨에 추월했습니다. 최근 한 달 수익률만 약 60%에 달하는데 이는 엔비디아 같은 인기 종목으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앞지른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되지 않아 접근이 어려웠던 한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려는 현지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폭발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 펀드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전자의 비중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우리 기업들의 주가를 각각 89%와 41% 이상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비트코인 ETF 열풍보다도 자금 유입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하며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메모리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직원이 12명뿐인 소형 운용사의 이례적인 성공은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가진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해외 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14일 일본 니케이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형 헤지펀드 행사 손 인베스트먼트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증시가 주요 유망 투자처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핵심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낮은 밸류에이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파텐트 파트너스의 에두아르도 마르케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투자 기회는 한국 증시에 숨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AI 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약 6배 수준으로 미국 마이크론의 9배보다 낮다는 점이 투자 매력으로 꼽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 전반의 소비 확대를 이끌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플레전 트레이크 파트너스의 조너선 레넌 최고 투자 책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가 총 4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라운드힐이 지난달 출시한 메모리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ETF에는 한 달여 만에 약 6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 ETF는 포트폴리오의 절반가량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접근성도 개선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최근 한국 거래소 상장 주식 직접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주식 투자 관련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자사 집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115억 달러 순매도했다면서
2월과 3월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세 번째 순매도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개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올해 들어 87% 상승해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거의 480억 달러 순매도했는데 이 같은 규모는 인공지능 테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훨씬 떨어지는 인도 주식시장에서 보인 외국인 순매도 규모의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외국인 매도세는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는지 아니면 과거의 호황불황 사이클로 되돌아갈지를 두고 논쟁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그런데 외국 투자자들은 최근 닷새 동안 24조 원을 팔며 역대급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반등이 가능했던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코스피가 사상 처음 7천선을 돌파한 지난 6일까지 순매수에 나섰던 외국인 투자자. 지난 7일부터 5거래일 동안은 24조 원 넘게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하루만 해도 3조 7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인 배경에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9천억 원, 1조 7천억 원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개인과 기관이 메우며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떠난 배경은 뭘까?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은 해외 연기금, 투자은행, 증권사 등 기관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위험한 투자를 지양하기 때문에 목표했던 수익을 내자 매도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9,500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10,000포인트 선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는데요. 그 이유는 IT와 에너지, 안보, 방산 등 산업 사이클이 단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떠나는 건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최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율은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한다면 환율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종전 협상 난항 등 대외 변수가 큰 만큼 외국 자금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닷새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24조 원 넘게 순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수치가 나오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연일 순매도하는 경우들이 덜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여튼 외국인의 이런 연속 순매도 환율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5일간의 매도 전에는 또 많이 샀다,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 이후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루에 14%, 15% 이럴 정도로 오를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올랐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려는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에 다다르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환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좀 가격이 싸다 그러면 들어왔다가 가격이 좀 고점이 되면 팔고 다시 싸지면 사고 이런 순환매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관이 기본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은 이제 주식들을 파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에 의한 것이 아니냐, 결국 좀 수익을 실현하면서 다음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들이 또 피해가 보는 것이 아니냐. 예. 개인들은 아무래도 기관이 주도적으로 주가를 좀 휘둘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휘두른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매수의 규모라든지 매도의 규모 같은 것들, 공매도의 규모 같은 것들이 개인에 비해서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휘둘리는 이런 양상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 변동이 커지면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대응 방안들, 흔히 말해 전략 역시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동성이 양쪽으로 커졌을 때 수익을 안전화하는 전략들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오히려 변동성이 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면서 주가의 변동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의하면서 개인 투자자는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수익을 봤다라는 얘기들 듣고 증시에 처음 발을 들인 투자자분들도 꽤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요. 그럼 뭐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징이나 뭐 전망 같은 걸 살짝 말씀해 주신다면요. 보통 이제 옵션 만기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러죠. 결국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것들은 개인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이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거금 비중 같은 것들이 있고 개인이 또 트레이딩 하려 그러면 이 흔히 말해서 몇 년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들이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기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일도 벌어지지만 흔히 말하는 수익들이 정해져 버립니다. 수익들이 정해져 버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작은 수익이라도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목표 주가라든지 목표 가격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는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매수 물량이 많이 나면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제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S&P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좀 비관론자들도 S&P 500이 8,300까지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 시장의 이슈는 아니지만 워낙 좋은 업체,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고 이 영업이익이 주가가 반영이 되면은 큰 기업이 중심이 된 지수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나라 역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이런 큰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신다 그러면 주가가 또 상승하려는 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분명히 있다.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고 시장이 뭐 기대치 같은 것도 많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같은 것들에 좀 유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